갑자기 몸이 가렵고 건조해지는 느낌, 혼자만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건강한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60대 여성의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 갑자기 찾아온 가려움과 건조함의 이유와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옥경 씨는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가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벌레에 물린 것도 아니고 특별히 새로운 제품을 쓴 것도 아닌데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긁었습니다. 금방 괜찮아지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석 씨는 크림을 발라봤습니다. 보습제를 바르고 로션을 덧바르고 여러 제품을 시도했습니다. 얼굴만이 아니라 몸 전체에서 건조함이 느껴졌습니다. 마르는 느낌이 계속되었습니다. 물을 마셔도 크림을 발라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이 불편함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설명하기 애매했습니다. 어디가 아프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불편한데 그 불편함을 말로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은영 씨는 별일 아니겠지 하며 넘겼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지. 피부가 예전 같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들로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하지만 불편함은 계속되었고 점점 더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재호 씨는 밤에 더 심하게 느꼈습니다. 낮에는 바쁘게 지내느라 잊고 지냅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조용해지면 가려움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잠들려고 누우면 더욱 신경 쓰였습니다. 긁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 변화가 갑자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달라졌습니다. 당혹스러웠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자신의 몸인데 이해할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수진 씨는 샤워 후 더 심한 당김을 느낍니다. 물로 씻는 동안은 괜찮습니다. 따뜻한 물이 편안합니다. 하지만 물기가 마르자마자 달라집니다.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듭니다. 팽팽하게 조이는 것 같습니다. 급하게 로션을 바르지만 금방 다시 건조해집니다. 영희 씨는 옷이 스칠 때마다 신경 쓰입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어도 피부에 닿는 느낌이 예민하게 느껴집니다. 특정 소재가 더 불편합니다. 전에는 편하게 입었던 옷들이 이제는 거슬립니다. 옷을 자주 바꿔 입게 됩니다. 옥경 씨는 밤에 가려움이 더 또렷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낮에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바쁘게 지내고 다른 일들에 집중하면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조용해지면 다릅니다. 밤에 누우면 가려움이 크게 느껴집니다.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정석 씨는 나만 이런가 하는 고립감을 느낍니다. 친구들과 만나도 이 이야기는 꺼내기 어렵습니다. 너무 사적인 것 같고 말하기 민망합니다.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합니다. 민준 씨는 인터넷을 검색해 봅니다. 하지만 불안만 커집니다. 심각한 질병에 대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자신의 증상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정확한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검색할수록 혼란스럽습니다. 은영 씨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예전의 자신을 기억합니다. 피부가 촉촉하고 건강했던 때를 떠올립니다. 지금의 건조하고 예민한 피부가 낯설고 슬픕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에 우울해집니다. 재호 씨는 자신이 관리를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습을 충분히 하지 않았나, 물을 적게 마셨나, 영양이 부족했나 자책했습니다. 생활 습관을 탓했습니다.
더 열심히 관리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보습제를 발라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양제를 먹어봐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노력해도 개선되지 않으니 더욱 좌절스러웠습니다.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하는 자책이 커졌습니다. 수진 씨는 알레르기나 피부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생긴 증상이니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사용하는 제품을 바꿔봤습니다. 세제를 바꾸고 샴푸를 바꾸고 화장품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영희 씨는 늘어나는 시도에 지쳤습니다. 이것저것 바꿔보느라 시간과 돈을 썼습니다. 효과가 있다는 제품들을 다 써봤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무엇이 진짜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옥경 씨가 깨닫기 시작한 것은 원인이 겉이 아니라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부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신 변화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피부만 고치려 하지 말고 몸 전체를 봐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정석 씨는 이것이 단순한 관리 부족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을 탓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였습니다.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 변화였습니다. 민준 씨가 이해하고 싶었던 것은 피부가 실제로 무슨 역할을 하는가입니다. 피부는 단순히 겉을 감싸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막입니다. 수분을 유지하고 외부 자극을 차단하고 내부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건강한 피부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바깥층은 각질층입니다. 죽은 세포들이 단단하게 겹쳐져 있습니다. 2층이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외부 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 아래에는 살아있는 세포들이 계속 새로운 각질을 만들어냅니다. 피부 안에는 유분샘도 있습니다. 기름기를 분비해서 피부 표면을 코팅합니다. 이 유분막이 수분 증발을 막고 피부를 부드럽게 유지합니다. 땀샘도 있어서 체온을 조절하고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은영 씨가 배운 것은 나이가 들며 이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수분 보유력이 감소합니다. 피부 세포가 수분을 머금고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각질층이 얇아지고 수분이 쉽게 빠져나갑니다. 유분 분비도 변합니다. 젊었을 때보다 기름기가 적게 나옵니다. 피부 표면의 유분막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더 빨리 증발합니다. 건조함이 심해집니다. 재생 속도도 저하됩니다.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손상된 피부가 회복되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각질이 쌓이는 속도와 벗겨지는 속도의 균형이 깨집니다. 수진 씨가 이해한 것은 여성에게 더 뚜렷한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호르몬 환경이 변합니다. 특히 폐경 전후로 큰 변화가 옵니다.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 호르몬은 피부와 점막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분을 유지하고 콜라겐 생성을 돕고 탄력을 유지합니다. 호르몬이 줄어들면 이 모든 기능이 약해집니다.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고 민감해집니다. 점막도 영향을 받습니다. 몸의 여러 부위에 있는 점막 조직도 건조해집니다. 이것이 가려움과 불편함의 원인이 됩니다. 단순히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적인 변화입니다. 영희 씨가 경험한 것은 마르면 신경이 먼저 예민해진다는 것입니다. 피부의 보호막이 약화되면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옷이 스치는 것, 바람이 부는 것, 온도 변화, 이런 평소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자극들이 모두 느껴집니다. 건조한 피부는 신경 말단이 노출되기 쉽습니다. 보호층이 얇아지면서
신경이 외부에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가려움을 느끼는 신경이 쉽게 자극받습니다. 옥경 씨는 긁을수록 더 가려워지는 구조를 이해했습니다. 가려우면 긁습니다. 긁으면 순간적으로 시원합니다. 일시적으로 완화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긁으면 피부가 손상됩니다. 각질층이 벗겨지고 미세한 상처가 생깁니다. 이 상처가 아물면서 더 가렵습니다. 그래서 또 긁게 됩니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장기적으로는 피부가 두꺼워지고 거칠어집니다. 정석 씨가 궁금했던 것은 밤에 더 심해지는 이유입니다.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체온 변화입니다. 밤에는 체온이 약간 올라갑니다. 따뜻해지면 혈관이 확장되고 피부 온도가 높아집니다. 이것이 가려움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신경 민감도도 상승합니다. 낮에는 여러 자극에 노출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둔감합니다. 하지만 밤에 조용해지면 신경이 더 예민해집니다. 작은 자극도 크게 느껴집니다. 주의 집중의 문제도 있습니다. 낮에는 할 일이 많아서 가려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바쁘게 지내면 잊혀집니다. 하지만 밤에 누우면 다른 자극이 없습니다. 온전히 몸의 감각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려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민준 씨에게 전환점이 된 것은 이것이 병이 아니라 전환기의 신호라는 이해였습니다. 여성의 몸이 겪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숨겨왔던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겪지만 말하지 않았던 변화였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자만 겪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올 수 있는 변화였습니다. 부끄러워할 일도 숨길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 몸의 메시지였습니다. 은영 씨는 참아온 시간의 의미를 돌아봤습니다. 얼마나 오래 혼자 견뎌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불편을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삼켰던 세월을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돌볼 시점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호 씨는 몸을 다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탓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몸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관리를 안 해서도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탓할 대상이 없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몸이 겪는 정상적인 변화입니다.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닙니다. 말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수진 씨는 몸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경청했습니다.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억지로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해하고 돌보기로 했습니다. 영희 씨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자유로워졌습니다. 숨기지 않으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니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로 공감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혈류가 좋아질 때입니다. 옥경 씨는 가벼운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걸었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끝, 발끝까지 따뜻해졌습니다. 피부 감각이 완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혈류가 개선되면 말초 순환이 좋아집니다. 피부 끝까지 혈액이 잘 도달합니다. 영양소와 산소가 공급됩니다. 피부 세포가 건강해집니다. 재생이 촉진됩니다. 건조함과 가려움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움직이면 체온이 올라갑니다. 혈관이 확장됩니다. 정체되어 있던 혈액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몸 전체의 순환이 개선됩니다. 이것이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호흡이 깊어질 때입니다. 정석 씨는 의식적으로 깊게 호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에
몇 분씩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율신경이 안정되었습니다. 깊은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합니다. 몸을 이완시키는 신경입니다. 긴장을 풀고 휴식 모드로 전환합니다. 이것이 신경과민 반응을 감소시킵니다. 가려움에 대한 민감도가 완화됩니다.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깊은 호흡은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불안과 걱정이 감소합니다. 정서적 안정이 몸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가려움이 심리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움직임이 규칙적일 때입니다. 민준 씨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몸의 정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순환이 좋아지고 컨디션이 개선되었습니다. 규칙적인 움직임은 전신 순환을 유지합니다.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혈액이 정체됩니다. 하지만 자주 움직이면 계속 순환됩니다. 피부에도 영양이 잘 공급됩니다. 피부 회복 환경이 조성됩니다. 근육을 사용하면 대사가 활발해집니다. 에너지가 생성되고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몸 전체가 활성화됩니다. 이것이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네 번째 신호는 밤의 리듬이 안정될 때입니다. 은영 씨는 수면 시간을 규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났습니다.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뒤척임이 줄어들고 깊이 잘 수 있었습니다. 밤에 잘 자면 회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성장 호르몬이라고도 합니다. 이 호르몬은 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킵니다. 피부도 밤에 재생됩니다. 수면 환경이 좋아야 이 과정이 원활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춥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으면 피부가 예민해집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모든 것이 더 민감하게 느껴집니다. 잘 자면 전반적인 내성이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몸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재호 씨는 긁지 않기보다 달래는 선택을 했습니다. 가려울 때 긁는 대신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찬 수건을 대기도 했습니다. 로션을 바르며 진정시켰습니다. 긁지 않으면 신경 자극이 감소합니다. 피부 손상이 없으니 악순환이 차단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회복됩니다. 각질층이 재생되고 보호 기능이 향상됩니다. 몸을 존중한다는 것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가려움의 원인을 이해하고 근본적으로 개선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증상만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돌보는 것입니다. 수진 씨는 옷을 입는 감각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전에는 옷이 스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피부가 덜 예민해지면서 달라졌습니다. 스치는 느낌이 감소했습니다. 편안하게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긴장이 완화되었습니다. 영희 씨는 밤이 편안해졌습니다. 가려움 생각이 줄어들었습니다. 잠들기 전 그 불안한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침대에 누우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잠들기가 쉬워졌습니다. 밤새 깊이 잘 수 있었습니다. 옥경 씨는 하루가 가벼워졌습니다. 밤에 잘 자니 낮이 활기찼습니다.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집중력이 좋아졌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삶 전체를 바꿨습니다. 정석 씨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편해졌습니다. 전에는 혹시 이상하게 보일까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럽습니다. 숨길 것이 없으니 당당합니다. 친구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민준 씨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몸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력하게 증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이 다른 건강 문제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은영 씨는 몸을 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공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재호 씨는 나이 든 몸은 망가진 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정이 필요한 몸입니다. 젊었을 때와 다른 방식으로 돌봐야 하는 몸입니다. 더 많은 관심과 이해가 필요한 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능하고 반응하고 회복할 수 있는 몸입니다. 수진 씨는 돌봄의 의미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돌본다는 것은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몸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영희 씨는 여성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돌아봤습니다. 여성의 몸은 평생 변화합니다. 사춘기, 임신, 출산, 폐경, 각 단계마다 다릅니다. 이 모든 변화를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지금의 변화도 그 연장선입니다. 받아들이고 적응해온 것처럼 이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옥경 씨는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몸, 예전 같지 않은 몸이지만 자신의 몸입니다. 평생 함께해온 몸입니다. 이 몸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조금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이해하고 돌보면 됩니다. 정석 씨는 다른 여성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라고,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겪는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얻습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대처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민준 씨는 이제 압니다. 가려움은 참으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알아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몸이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관심을 가져달라는 신호였습니다. 은영 씨는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먼저 인식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이상이 아니라 변화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태도도 달라집니다. 몸을 탓하지 않습니다. 나이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해하고 돌봅니다. 필요한 것을 제공합니다. 편안하게 해줍니다. 생활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작은 습관들을 바꿉니다.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깊게 호흡하고 충분히 쉽니다. 보습을 꾸준히 하고 자극을 피하고 부드럽게 대합니다. 재호 씨는 감사합니다. 이 가려움과 건조함이 없었다면 몸을 이렇게 깊이 이해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불편했지만 그 불편함 덕분에 배웠습니다. 자신의 몸을, 나이 듦을 여성으로 산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이해합니다. 60대에 찾아온 갑작스러운 가려움과 건조함은 몸이 고장났다는 증거가 아니라 이제는 더 다르게 돌봐달라는 조용한 신호였을 뿐이었습니다. 몸은 언제나 말을 합니다. 우리가 듣기만 하면 됩니다.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먼저 수분 섭취가 기본입니다. 하루 1.5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몸이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도 좋습니다. 등푸른 생선, 호두, 아마씨 같은 식품입니다. 오메가3는 피부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피부 보습과 탄력 유지에 기여합니다. 비타민 E가 많은 식품도 도움이 됩니다. 아몬드, 해바라기씨, 아보카도 같은 식품입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하며 피부 세포를 보호합니다. 건조함과 노화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C도 중요합니다.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피부 탄력과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습관에서는 샤워 방법이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 유분을 과도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샤워 후에는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보습제 선택도 중요합니다. 향료나 자극 성분이 적은 제품을 선택합니다.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같은 보습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여러 번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면 소재의 부드러운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합성 섬유나 거친 소재는 피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통풍이 잘 되고 피부에 부드러운 옷을 선택합니다.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으로 건조해지기 쉬우므로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도 중요합니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모자나 양산으로 직접적인 노출을 피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스트레스는 피부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명상, 호흡 운동,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되는 경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개인차가 크고 때로는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60대 여성의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 갑자기 찾아온 가려움과 건조함의 이유와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을 나눴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돌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움직임, 깊은 호흡, 충분한 수면, 적절한 보습으로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되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차가 있으므로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